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남한테 하나를 받으면 열을 돌려주는 성격이에요.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주인분이 저희 집 충수를 대신 눌러주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남편이 장바구니에서 수박을 꺼내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분도 부담스러웠는지 당황하시던데 남편은 기어이 고맙다고 주더라고요. 남들이 주는 사소한 호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남편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를 사왔어요. 근데 남편이 고맙다면서 30만 원짜리 고급 양주를 주더라고요. 좋은 게 있으면 친구랑 나눠 먹어야 더 좋지 않냐는데 가만히 뒀다가는 남한테 돈까지 꿔줄 사람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남편 카드도 다 뺐고 월급 통장도 다 관리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또 사고를 쳤어요. 자기가 회사에 아끼는 후배가 있다는데 그 후배한테 저희 차를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사는 후배인데 집에 빚도 많고 사정이 딱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저희는요? 저희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예요. 둘이 맞벌이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어쩌자고 남들한테 퍼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남편 친구들이 저희 남편 보고 국가대표 호구라고 놀리던데 왜 그러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뭘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허락 맡아라. 미리 전화로 상의라도 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로는 알았어. 다음부턴 그럴게 하고 돌아서서 또 그런다니까요. 저러다 못된 사람한테 사기라도 당할까봐 매일 노심초사해요.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다 퍼주는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이 하나를 있어요. 받으면 10배로 돌려주는 심성은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착한데 아내 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병 생기죠. 오죽하면 친구들이 국가대표 호구라고 놀릴 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인간 복지사들이 있어요. 전 저희 아버지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성심 너무 좋고 이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나머지 동네가 다 환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맞아. 이런 분들 별명이 인간예수, 부처님 가운데 토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 좋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긍정성과 이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가족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맞아요. 가족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이 실제 지금 이제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아내가 카드도 관리한다 또 뭐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구석에 이 많은 것들을 없는 것들을 꾸려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돕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는 지금 30대라고 하셨죠. 지금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좀 살펴보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를 받으면 10배로 퍼주는 남편, 사람들이 호구라고 놀려요 라고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솔루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네, 첫 번째 솔루션 이겁니다. 남편을 이용하는 착취자를 찾아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네. 우리가 아무리 인간복지사고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고 인간예수처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아는 사람에게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동네 사람이 되건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건 대부분 관계 범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저 사람의 착한 심성을 알고 이렇게 금을 긋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착한 것을 곧 이 사람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내는 게 1번이라는 겁니다. 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사연에 뭐 차를 후배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카드를 안 뺐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 본인도 대출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배 불쌍하다고 차를 헐값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통장 그게 참 있었으면 다 줬겠어요. 답답하죠. 자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데 그 자기 자신에 가족도 포함인 것 같아요. 가족을 더 챙겨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 방식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무작정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 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베푸는 사람,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giver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분들은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너무 좋아,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행 때문에 주변은 항상 밝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착한 사람인 걸 알고 거기에서 인정 욕구도 충족을 해요. 근데 여러 연구들을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네. 이기적인 사람에 비해서 수입이 14% 정도는 적어요. 수입이 적고 또 한 가지는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2배가 높고요. 거기다가 실력과 영향력을 평가를 받는가 오히려 22%는 낮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약간 안 된 사람, 뭐랄까 뭔가 자기 역량만큼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보니까 이 베푸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최상부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받는 피해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고마워서 답례를 뭔가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좀 원칙이 없는 선량한 것 같아요. 아,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뭔가를 좀 이렇게 귤 몇 개, 사과 몇 개 갖다 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수박을 한 통 갖다 주고 아니 두루마리 화장지 가져오면 당연히 그 집들이니까 가져오잖아. 양주 30만 원짜리 주고 네. 이건 너무 대책이 없으세요. 말이 안 너무 돼요. 과해요. 이게 호인이 지나쳐서 네. 호인이라는 얘기 정도 들으면 좋은데 맞아.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호구. 그러니까 호인하고 호구를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말씀은 드릴게요. 선량함에도 가시는 있어야 돼요. 가시는. 무작정 밋밋하고 미끄러지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균형 감각 없고 특별히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선량함은 반드시 자신에게나 특별히 가족에게나 심지어 타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인과 호구는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 지점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호인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약하죠. 약한 사람이긴 한데 호인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호구는 마음만 약하지 절대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뭐든지 다 퍼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볼 때 마음만 약한 사람이 아니라 늘 볼 때마다 답답하고 고구마가 한 100개쯤 모르는 사람인데도 답답한 사람이 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고구마 100개 어우 답답해.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이자 가장 큰 의미에서 호구의 핵심은 뭔가 자기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계와 타인에 대한 경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나와 남의 경계 그리고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 이게 어쩌면 남편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중요한 착취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땐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 이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아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악당인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 추려내는 거, 알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뭔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와서 딱 취하고 그다음에 그래, 딱 입다는 빠져. 사람들. 에이.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유달리 착취적인 사람들은 나로 시작하는 말, 나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맞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성정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상황을 활용하는 사람들 있죠. 아우 선배가 나한테 좋게 해줬으니까 괜찮다 말했으니까 뭐 내가 갖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착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차량
그거 저기 헐값에 넘겼다 그랬죠. 그거 그 시세 알면서도 그냥 받은 후배 있죠? 그 사람은 맞아요. 착취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려내고 이게 왜 나쁜지, 이게 왜 착취적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 나는 안 힘들어? 우리도 대철이 산더미라고 이건 남편에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왜 착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구별해내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솔루션 드렸고요.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남편에게 판단의 만트라를 제공하라. 만수르도 판단의 아니고 만트라. 만트라는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만트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게 네. 불교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란 뜻이고 트라라고 하는 게 도구란 뜻이거든요. 네. 마음의 도구란 뜻이라서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졌을 때 나의 평정심을 다시 유지하도록 하고 실제 나의 마음을 다시 복돋아서 내가 건강하고 새로운 행동과 마음을 늘 갖도록 하는 아주 정해진 음절이나 어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 드라마 궁예에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김영철 씨가 왜 옴마니 밤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오 나의 뭐 보석 연꽃 같은 보석이요 뭐 이런 뜻인데 실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잡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남편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뭔가를 퍼줘야 되는 상황일 때 잠시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내 가족을 한 번쯤 돌보게끔 하는 이런 결심과 경계의 만트라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도덕적 판단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도덕적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남편이라면 요 만트라 정해진 몇 가지 문구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심지어 타인까지 보호할 만한 일련의 단어들, 일련의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라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의 만트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